반갑습니다. 장비병 환자 여러분, 장비병 환자 장병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흔히 아는 소프트박스와 그리고 랜턴 소프트박스, 여러 가지 각종 라이트 쉐이핑 툴이라고 하죠. LST.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그리고 어떤 라이트 쉐이핑 툴을 쓰게 되면은 어떤 형식으로 얼굴에 쉐입이 잡히고 어떨 때 활용이 가능한지, 이것을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내용은 바로 파라볼릭스. 이거 파라볼릭스라고 하죠. 이제 파라볼릭스 소프트 박스와 그리고 동그란 랜턴 소프트 박스의 차이점과 그리고 어떻게 활용이 가능한지를 설명드릴 거고, 그 외에 각종 지윤에서 나온 그런 액세서리들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자, 이런 조명들 많이 보셨죠? 이런 액세서리들을 여러분들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이것은 파라볼릭이라는 소프트 박스입니다. 이 파라볼릭이라는 말이 사실은 사진 조명에서 온 거거든요. 실제로는 이 파라볼릭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파라볼릭 시스템이라고, 이제 안에 줌인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안쪽으로 조명이 많이 들어오면은 조금 하드한 빛이 강력하게 나가고, 밖으로 빼면 뺄수록 좀 더 부드러운 빛이 나오는 것을, 그것을 정밀하게 포물선 모양으로 만든 것을 우리 사진에서는 파라볼릭 시스템이라는 사진용 액세서리를 칭하는 말입니다. 굉장히 과학적으로 돼 있고요. 이 안에 이너 바운스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포물선으로 이 안에서 어떻게 빛이 반사되면서 바깥으로 빼면은 부드럽고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조명이 좀 더 하드한 빛을 내면서 굉장히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액세서리를 우리는 파라볼릭이라고 합니다. 다만 말이 조금 바뀌었죠. 이제는 이런 형태의 일반적으로 이렇게 살대가 많은 이런 형태를 이제는 파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절대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은 고가의 파라볼릭 시스템을 이용한 그런 소프트박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 것들은 가격도 엄청 비싸요. 좀 오해하시는 게, 이게 파라볼릭이라고 해서 파라볼릭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이것을 꼭 좀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파라볼릭 소프트박스를 이용하면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이런 건 어떨 때 주로 쓰는지, 이런 빛의 광원이라든지 확산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 이것은 지윤에서 나온 파라볼릭 소프트박스 90D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포물선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요즘에는 이 파라볼릭 이런 소프트박스들이 시중에 좀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다른 여타 브랜드도 있지만은, 제가 이 지윤에 나온 이 소프트박스 써보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퀄리티가 좋아. 어쨌든 빛의 확산각이라든지 이런 걸 제외하고 너무 설치 방법이 간단합니다. 왜냐면은 원래는 살대를 막 다 끼우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게 없이 이렇게 원터치로 살대를 그냥 딱 하면은 이런 식으로 바로 접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이동이 많은 저희 같은 포토그래퍼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하고요. 물론 이것도 여타 다른 브랜드들이 있지만은 굉장히 내구성이 솔직히 많이 사용하다 보면은 막 많이 부러집니다. 이 살대라는 부분이, 이 살대 굉장히 튼튼하게 되어 있지만은 어찌됐든 이 살대가 부러지진 않지만 이 결착하는 이 부분이 많이 부러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지우는 굉장히 튼튼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소프트박스를 어디서 가장 많이 쓰냐? 바로 인물 촬영할 때 가장 많이 씁니다. 이런 소프트박스는 어찌됐든 평면적으로 빛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인물의 쉐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멋스럽게, 그래서 패션 촬영에서 주로 많이 사용이 되는 편입니다. 자, 여기 옆에 있는 이렇게 지윤의 몰루스 G200 이 조명에다가 달아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해가지고 어떻게 빛이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전체적으로 빛의 균일도 이런 것을 보시게 되면은 그래도 전체적 크기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중앙에 광원이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막 위에까지 전체적인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앙에 인물의 포커스가 되는 부분이죠. 파라볼릭 시스템도 그렇고 이런 파라볼릭스의 이런 소프트박스들도 그렇지만은 인물에 집중되는 빛을 만들어요. 근데 여기서 그 크기, 광면적, 그러니까 즉 소프트박스의 이 크기에 따라서 얼마나 부드럽고 얼마나 확산되는지는 그 크기에 따라 조금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이 위치, 피사체와 조명과의 거리에 따라서 얼마나 빛을 넓게 노출을 시키느냐,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적당히 한 피사체와 조명 간의 1m 정도 기준으로 보고 한번 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게 되면은 그림자를 한번 보시게 되면 옆에 제 그림자가 이런 식으로 펼쳐져요.
물론 조명이 조금 가까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림자가 좀 더 부드럽게 나오고요. 우리는 이 그림자를 보고 파라볼릭 소프트박스의 그림자, 쉐입은 이 정도가 된다. 인물에 조금 집중돼야 되는 그런 조명을 칠 때는 이런 파라볼릭을 많이 쓰고요. 그리고 사진 촬영에서는 제일 많이 쓰는 게 보통 이런 조명을 많이 씁니다. 눈에 비치는 그런 아이캐치라든지 그런 것도 굉장히 예쁘게 담기고, 어느 정도 되는 스튜디오든 보통 한 120에서 한 150cm 정도 웬만한 스튜디오는 커버가 되고, 대형 호리존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큰 그런 소프트박스 혹은 그런 파라볼릭을 써야겠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일 큰 게 저 뒤에 있는 175cm짜리를 쓰고 있고, 요것은 제가 야외 촬영 나갔을 때 주로 가져가는 로케이션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소프트박스입니다. 사진에서 사용하는 그런 파라볼릭 시스템 혹은 이런 소프트박스의 전체적인 광 면적이 순광광을 사용하게 되면 훨씬 더 넓어요. 이거는 참고해 주시고, 오늘은 지속광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그림자가 나오고 이런 쉐입이 떨어진다. 자,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 그리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드. 이건 그리드라고 부르고 리플렉터에 달면 허니컴이라고도 해요. 자, 이 그리드는 이렇게 보면 그물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물 모양으로. 그리드의 용도는 빛을 지금은 이렇게 많이 퍼지게 나오잖아요. 어느 정도. 이것을 한 곳으로 집중되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큰 촬영장에서는 잘 안 쓰는데 스튜디오 크기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원하는 쉐입에 따라서 그리드는 정말 많이 쓰게 되는 액세서리 중 하나예요. 그리드를 달면 어떤 느낌이 나는지 이것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그리드를 정말 많이 쓰거든요. 이 그리드를 잘 활용하면요, 정말 다양한 것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그리드를 달았습니다. 자, 아까랑 비교했을 때도 빛이 훨씬 더 중앙으로 모아졌죠. 왜 그러냐? 아까 그 벌집 모양은 빛의 확산각이 원래는 이렇게 나가는 거였는데, 이것을 그리드로 옆으로 가는 걸 막아요. 그래서 이렇게 직진으로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소프트박스 앞에 있는 그런 외막 있죠, 외막, 천, 부드러운 광원은 그대로 가되 확산각만 조절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럼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콘트라스트가 더 세지는 건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그리드를 한번 장착했는데, 지금 제가 역광으로 해놔도 빛의 부드러운 건 맞아요. 부드럽지만은 이렇게 림라이트가 싹 예쁘게 들어오잖아요. 만약에 이 그리드가 없었으면은 그냥 여기 전체 다 비추고 막 다 반사돼 가지고 어느 정도 밝게 나오겠죠. 이렇게 그리드를 단 소프트박스를 인물 쪽으로 향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훨씬 더 어둡게 나오고, 지금 뒤에 보시면 이 그림자가 이 부드러움은 그대로예요. 다만 왜 짙어졌냐? 여기도 흰색, 여기도 흰색이죠. 그러면은 아까 그 소프트박스는 빛을 확산시키잖아요. 어느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 옆에도 반사되고 바닥도 반사되고 위에도 반사되고 옆에서 반사돼서 이 그림자가 약간 밝게 나오는 거였고, 지금은 저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드러움, 빛의 부드러움은 그대로이지만 그림자 콘트라스트는 어느 정도 짙어졌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콘트라스트를 좀 더 세게 하고 싶고, 내 스튜디오가 조금 좁아가지고 배경을 좀 어둡게 만들어야 되는데 부드럽지만은 인물에 집중되는 사진을 만들어야 될 때 이 그리드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에 따라 어떻게 쓰일지 이런 것은 여러분이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보다 훨씬 작은 광원도 있어요. 파라볼릭 소프트박스 60D짜리입니다. 60D. 굉장히 좀 작아요. 지금 이렇게 지우는 접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휴대가 간편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설치가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딱 이런 식으로 바로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이거 바로 하나 올렸다고 옆으로 쭉 돌아가지 마시고요. 하나 했으면 반대편 하나, 그리고 약간 십자 모양으로 먼저 한 다음에 어느 정도 각을 이렇게 맞춰 놓은 다음에 나머지를 펼치시면요, 그게 훨씬 더 액세서리를 오래 쓰는 지름길입니다. 막 바로바로 막 풀어버리면은, 그래도 우리 좀 샀는데 오래 써야 되잖아요. 굉장히 좀 작은 편입니다. 훨씬 작아요. 지금 제가 앞에 그리드를 달아놨고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요것은 작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훨씬 작기 때문에 빛이 좀 덜 부드럽겠죠. 지금 여기 옆에 보이는 요 곳보다는. 그래서 이 작은 것들은 훨씬 인물을 찍었을 때 좀 더 뭐 앉은 상태라든지 상반신이라든지 찍을 때는 유용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뭐 백라이트로 많이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저희 스튜디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작기 때문에 이것을 검은 배경 위에다가 백라이트로 사용을 하거나 뭐 아니면은 림라이트로 사용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설명드릴 건요, 바로 짜란, 이겁니다. 자, 이것은 젠볼 소프트박스예요. 원래는요, 이게 젠볼이 맞아요.
원래 옛날부터 젠볼이라 불렀거든요. 자, 젠볼 소프트박스. 근데 요즘에는 뭐 랜턴 소프트박스 뭐 이렇게도 부르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 젠볼은 보통 텅스텐 광에서 많이 사용했고, 이 전체적인 노출을 올려주는 용도로 막 영화 촬영장 보면은 막 천장에다가 뭐 마블이나 이런 스튜디오들 보면은 비하인드 씬 보면은 진짜 넓은 데서 찍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수십 대를 막 위에다 달아놓고 막 둘러 쌓여 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전체적인 노출을 올려줄 때, 그럴 때 사용하는 소프트박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이걸 인물 찍을 땐 잘 안 썼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둥근 원형의 그 면적을 보여주기 때문에 쉐입이라는 게 없어요. 인물의 쉐입. 얘 쉐입이라는 것을 또 한번 말씀드리면은, 지금 제가 여기 조명에 가까이 갔잖아요. 지금 앞에 저를 비추고 있는 조명. 자, 이 머리부터 코, 그럼 코 옆에는 살짝 어둡잖아요. 이렇게 어둡고, 옆에 봤을 때 이제 이렇게 광대 부분이 여기에 밝고 여기서 싹 어두워지고, 이런 게 쉐입이에요. 근데 이 랜턴은요, 쉐입이 전체적으로 전부 다 뿌려주기 때문에 쉐입이 예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패션 촬영할 때는 주로 쓰진 않는 편인데, 이것도 상황에 따라 좀 달라요.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의 스타일에 따라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 랜턴 소프트 박스를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이것도 여기서 한번 이렇게 비춰놓고 해볼게요. 자, 요거는 진짜 간단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눌러요. 그럼 살대가 열리면서 안에 그게 선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식으로 끝. 굉장히 간단하죠? 자, 요것도 요 소프트 박스, 이 파라볼릭하고 크기가 비슷한 정도예요. 자, 그 다음에 살대들을 조금만 정리를 하고요. 좀 예쁘게 보여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이 조명 그대로, 이 상태 그대로 이 랜턴 소프트 박스로 한번 교체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랜턴 소프트 박스를 설치를 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아까보다 훨씬 더 빛이 전체적으로 노출이 된 모습을 볼 수 있죠. 지금 저를 향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젠볼 소프트 박스는요, 이렇게 전부 거의 뭐 한 270도 정도 가량 전체 다 빛을 고르게 펼쳐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아까처럼 중요한 점, 이 바닥에 있는 저의 그림자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훨씬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훨씬 더 부드러워졌고, 양옆에나 이런 반사판들, 바닥 반사, 천장 반사들이 다 고르게 펼쳐져 가지고 훨씬 더 밝게 나오죠. 근데 다만 단점은 인물의 쉐입이 그렇게 예쁘진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뭐 얼굴형에 따라 다르지만, 인물의 쉐입이 조금은 이제 뭐 이렇게 외국인들이나 그런 패션 사진처럼 이렇게 이목구비가 또렷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되게 밝고 뭔가 이제 플랫한 이미지를 주는 편이죠. 젠볼 소프트 박스는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쓰냐면은 뭐 렌탈 스튜디오나 이런 데 갔을 때 자연광이 막 들어오잖아요. 자연광이 들어오는데 거기서 한층 더 노출을 좀 더 주고, 즉 뭐 배경 노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주면서 키라이트는 뭐 자연광으로 간다거나, 그럴 때는 아까 보여드린 파라볼릭보다는 이런 젠볼을 천장으로 향해서 사용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왜냐면은 자연광이 세더라도 실내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조리기를 많이 쪼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노출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보완해주기 위해서 저는 이것을 천장 혹은 바로 인물 밑으로 사용하는 편이긴 합니다. 이 젠볼 소프트 박스는 제일 활용도가 좋은 건요, 천장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자연광 같은 빛을 만들어주고 굉장히 많이 퍼지기 때문에 뭐 그늘진 곳에 있는 것처럼, 구름 낀 하늘처럼 굉장히 부드러운 빛을 많이 내려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젠볼 소프트 박스는 실제로는 뭐 천장에 매다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그러면 인물 밑으로 내렸을 때 어떤 느낌이 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톱라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만 해도 굉장히 부드러운 빛이 만들어지고 굉장히 자연광 같은 그런 느낌을 보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 밑으로 갔을 때 어떤 느낌이 나는지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런 빛이 저는 정말 좋아해요. 정말 부드럽잖아. 너무 부드럽잖아. 그리고 우리가 톱라이트를 사용한다 했을 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늘 우리가 햇빛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햇빛은 항상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한 빛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젠볼 소프트 박스는 이런 식으로 호리존 같은 경우는 흰색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흰색이 많으니까 이쪽 반사 저쪽 반사 다 맞고 들어왔을 때 이렇게 얼굴에 반사되는 빛이 만들어졌을 때 굉장히 예쁘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요거 지운 몰루스 X100 시리즈입니다. 자, 이 100 시리즈 같은 경우에 저번에는 소개시켜 드리지 못했는데 이 지운에서는 이게 지금 작은 조명이다 보니까 전용 마운트가 있어요. 이제 지운 마운트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지운 마운트 중에서도 이렇게 작게 나오는 동봉된 리플렉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리플렉터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많이 하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돔 디퓨저 이런 것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사용해 가지고 좀 더 부드러운 빛을 만들 수가 있는 액세서리도 있습니다. 자, 이것을 벗기면요 원형의 큰 리플렉터고요, 훨씬 더 빛이 강하게 나오겠죠. 좀 더 씌우면은 훨씬 더 부드러운 그런 빛을 만들 수가 있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잼볼이나 이런 것들처럼 훨씬 더 부드러운 빛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 광원의 크기가 요거밖에 안 되니까요. 하지만 어느 정도 효과는 있으니까 이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돔 디퓨전이 켜졌습니다. 자, 그럼 지금 저를 비추고 있는 이 라이트를 끄고요, 이렇게 나오게 되죠. 마치 우리가 그냥 전봇대 같은 느낌이긴 해요. 이렇게 하면은 전봇대 같잖아요. 전봇대 이런 식으로 우리 전봇대 밑에 가면 이렇잖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광원이 작기 때문에 부드러운 빛을 만들 수는 없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아무리 비춘다고 하더라도. 자, 그러면은 이걸 뺏겨 볼게요. 훨씬 더 딱딱한 빛이 나오죠. 이것이 바로 이 리플렉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인물 촬영할 때 가까이서 찍을 때는 이런 식으로 멋있게도 찍을 수 있겠죠. 물론 많이 하드합니다. 지금 뒤에 보시면은 지금 와트 수가 많지도 않은데도 전부 다 비추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크기상, 광원의 크기상 이렇게 중간에 핫스팟이 생기죠. 중간에 핫스팟이 생기지만 그래도 이런 핫스팟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돔 디퓨저를 이렇게 씌운 다음에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점,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브이로그 하시는 분들은 좀 이런 식으로 들고 다니면서 촬영을 할 수가 있고, 혹은 내가 남을 찍어야 될 때 이런 식으로 따라다니면서 찍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아마 요번에 출장 갈 때 이걸 들고 갈 것 같긴 한데 굉장히 괜찮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빛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자, 다음은 이 X100입니다. 지온에서 나온 이 X100 조명, 스틱 조명이죠. 자, 이렇게 스틱 조명은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이렇게 탑라이트를 많이 썼죠. 헤어라이트를 사용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고, 인물에 바로 직접적으로 닿았을 때는 쉐입이 예쁘지가 않아요. 이것도 광 면적이 일자로 길기 때문에 이게 얼굴에 쉐입이 예쁘게 나오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탑라이트로 사용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지금은 그리드를 씌우지 않고요, 그냥 켜놨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냥 켜놨을 때는 이 정도의 느낌이 난다. 자, 그럼 여기다 그리드 한번 씌워볼게요. 이렇게 그리드 씌웠습니다. 좀 빡세죠. 벌써부터 확산각이 많이 줄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 보면은 치조실처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인물에 이렇게 사용하기보다는 제품 촬영이나 이런 작은 피사체를 사용할 때 훨씬 더 자주 쓰는 그런 조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빛을 좀 더 훨씬 더 확산각을 줄이는 그런 것이 바로 그리드고, 그리고 이거를 다시 피게 되면은 현재 이 조명에는 반도어가 달려 있거든요. 이 반도어가. 그래서 이걸 넓게 피면은 배경에도 닿죠. 넓게 피면은, 그리고 이것을 내가 배경에는 좀 가기 싫어, 이런 식으로 줄일 수가 있죠. 반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도 줄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나 여기만 딱 사용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조명은 반도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리드를 대체할 수 있지만 훨씬 더 다이나믹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리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지온에서 나온 액세서리들을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것을 나는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고 나는 이런 것으로 한번 응용을 해볼 수 있겠다 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드실 겁니다. 라이트는요, 쉐이핑은 정답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그런 느낌, 내가 연출하고 싶은 느낌을 연출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오늘 제가 설명드린 것은 기본적으로 이것을 어디에서 활용하고 어떤 식의 확산각이 펼쳐지면서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잠깐 짧게나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실질적으로 라이트란 것은 빛이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서 너무나도 달라요. 어떠한 스튜디오 환경, 어떻게 반사되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게 부드러워질 수도 있고요, 콘트라스트가 굉장히 강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색온도도 많이 변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을 반사시키느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느 정도로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을 해보시면서 사용을 해보시고, 나는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해도 내 스타일이더라 라는 것을 찾으시면은 그 조명에 대해서 100%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장병환이었습니다. 이거 1시간을 넘게 찍었네. 이걸 어떡하지?
아, 힘들어.